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있는 테라스 빌라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긴 제가 일반층하고 복층을 한번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는 곳인데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일반층은 많이 분양이 됐더라고요. 테라스하고 복층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호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테라스 타입 그리고 복층 타입 다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테라스 타입부터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 짧게만 할게요. 여기는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1.4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의 야당동 하면 역을 그래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곳들이 많은데 여기는 일산 탄현하고 붙어있는 야당동이에요. 그래서 역과의 거리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역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입지 조건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개 동만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층 위주로 분양이 되고 있고요. 복층하고 테라스는 아직까지는 선택이 가능하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복층, 테라스 이렇게 다 둘러보신 다음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테라스를 촬영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일반층을 소개를 한 거고 오늘은 이쪽 102동에 있는 테라스 타입을 소개를 할 건데요. 구조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주차는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건물 뒤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편으로 오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앞쪽에서 타면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바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계단을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세대별 창고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 나눠놨죠. 뭐 102호, 202호, 301호 이런 식으로. 자,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꽤 넉넉한 편이에요. 여기에다가 잔짐들 잔뜩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캠핑 용품 이런 거 나는 많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대별 창고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제가 뒤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뒤편에서 tab승하면 이렇게 앞에도 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에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려면 이 앞에 있는 G층을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건물 앞에서도 탑승이 가능한데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전혀 없죠. 바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1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테라스 타입의 전용 면적 22.2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4평입니다. 자, 세대 현관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일단 좌측에도 신발장, 그리고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측은 기본 신발장 3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중문은 보시는 것처럼 자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앞에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사람이 근처에 가면 바로 열리고 안에서 열 때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여시면 되고요. 중문은 테두리가 금장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기도 하고 망임 유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우측에 첫 번째 방이 있는데요. 가장 작은 방에 해당합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 크기 침실로 쓰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수납 공간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확실히 방이 더 많이 넓어졌는데 이 방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은 그래도 작은 방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커졌으니까 한쪽에 북박이장을 설치해도 좋습니다. 저 방은 북박이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좀 많이 작아진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건데 그래도 면적이 조금 넓어졌다고 이 방은 한쪽에 북박이장을 설치해도 방이 그렇게 작아지지 않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이 방 창이 크게 나 있는 건 이 문을 열고 바깥쪽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실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한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으로 마감을 해놨고요. 거실을 보면 거실도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꽤 많이 넓거든요. 네, 여기는 제가 볼 때 4인 가족 기준의 거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실은 많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닥도 아주 깔끔한데요. 무광 포세린 타일인데 줄눈도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줄눈 시공하려고 해도 이 정도면 100만 원이 훌쩍 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실 쪽에 보면 실링팬이 있고 전열 교환기 있고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은 불투명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커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 커튼이 있어야지만 좀 예쁘기는 하겠죠. 그런데 커튼을 굳이 치지 않아도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앞쪽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창호는 영림 이중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뷰가 뻥뷰는 아닌데요. 남향 배치가 되어 있고 앞쪽 건물도 4층 높이의 빌라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떴을 때는 안쪽으로 해를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뭐 물론 1층이니까 좀 분리할 수는 있겠죠. 2층, 3층, 복층으로 올라갈수록은 더 채광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로 바로 나가 볼게요. 자,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두 번째 방의 위치고요. 자, 테라스는 여기서부터 기역자로 안쪽까지 쭉 들어가는데요. 한 1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테라스는 작지 않습니다. 꽤 넓은 테라스로 만들어 놨어요. 자, 안쪽으로 가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꽤 넓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을까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그냥 밭으로 돼 있죠. 여기서는 이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레벨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사람이 있어도 여기서는 저기가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안쪽이 안 보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보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보이지 않을까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경사져서 내려가죠. 사람이 저기 서 있을 때는 이쪽이 전혀 안 보일 겁니다. 제 머리 정도, 머리도 반 정도만 보일 거고, 여기서는 저쪽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1층이라도 건물이 있고 요 앞에 도로가 있어도 사람이 안쪽으로는 이 테라스를 볼 수가 없다는 거. 다만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튼 바깥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조금 프라이빗하게 쓰겠다 그러면 어닝은 설치를 필수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참고로 안방에서도 테라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테라스를 쭉 제가 보니까 수도, 전기 콘센트는 따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거실, 테라스 다 살펴봤고요. 다음은 주방을 볼게요. 주방도 아주 넉넉합니다. 참 좋은데 일단 이 식탁 자리가 이렇게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타입에서는 제가 화장실에서 바로 식탁 자리 옆에 있어서 구조가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타입은 지금 옆에 화장실이 있기는 하지만 안 보이게끔 돼 있어요. 저쪽 타입에서는 바로 식탁 자리 옆에 문이 뚫려 있었거든요. 그 화장실 문이. 그거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가 여기에서 살짝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다 되고요. 식탁 자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6인용 식탁 충분히 설치 가능한 공간으로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
가로로만 놔야 되냐? 그건 뭐 아니겠죠. 세로로 놔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로로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있고요. 일구 전기 레인지 있고요. 식기, 세척기도 안쪽에 기본 옵션이고 광파 오븐 레인지도 기본 옵션입니다. 위에는 전기 밥솥을 놓는 공간이에요. 자, 환기창도 제법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싱크볼 설치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보조 개수대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거실 쪽을 보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레인지 후드는 이 위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3구 전기 레인지가 메인 쿡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용도실이 꽤 깊은 편이에요. 4m가 넘더라고요. 살짝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긴 한데요. 이게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꽤 긴 다용도실이에요. 만약에 다용도실이 좀 짧았는 데다가 이게 지금 여닫이 문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됐을 건데 여기는 여닫이 문이라도 워낙 길어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넓은 다용도실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비데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양변기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그 위로 선반이 제작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울 달린 수납장도 있고요. 안쪽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샤워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 안쪽까지 다 줄눈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돈이 굳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이 됩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살짝 돌출이 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안방 공간 많이 넓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침대 헤드 쪽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건 그대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DP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침대는 DP인데 보통 이렇게 헤드 위에 있는 이런 라인들은 요것도 기본 옵션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 옵션이라고 하고요. 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바깥 테라스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은 한쪽은 화장대고요. 한쪽은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스타일러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에도 비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샤워 공간까지 확보는 되어 있는데요. 이 샤워 공간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살짝 좀 좁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건데 샤워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야당동에 있는 테라스 타입 여기도 가격을 인하해서 일반층 위주로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스 복층 이렇게 아직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어쨌든 이 정도 테라스에 안쪽 공간도 충분히 넓고요. 입주금도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3천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니까 입주금도 낮고 가격도 할인해서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역세권을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기는 어렵고요. 나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니까 나와서 다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층은 테라스 빼고 이 안에 구조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테라스 가격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한다면 테라스 빼고는 다 똑같으니까 일반층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죠. 일반층의 가격이 확실히 저렴합니다. 입주금도 2천만 원으로 가능하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복층에 올라가서 복층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 타입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